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가 몰리고 지방은 인구 유출을 겪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만 수도권은 20대 인구의 약 7만 명을 전국 각지에서 흡수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20대는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방 소멸의 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현실적인 이유들은 뭘까요? 원하는 일자리와 대학 등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과 또 수도권 생활이 주는 다양한 편의 때문에 몰리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청년들이 지방 거주를 희망하게 될지, 청년들이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지방 소멸 대응 방향과 과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한국개발연구원 한요셉 연구위원을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익히 우리 국민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현상 굉장히 심각한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층, 그러니까 15에서 34세의 수도권 거주 비중을 살펴보면은 지난 2005년에 이미 50%를 넘었습니다. 네. 하지만 2010년대에 걸쳐서 한동안 51%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2020년 자료에서는 53%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만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나요? 예,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 먼저는 20대 초반에 진학 사유에 대학 진학 사유에 이동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는 다시 이제 취업 사유의 이동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물론 결혼이나 또 주거 사유의 이동도 있지만은 그 비중은 높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수도권으로 이동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머무르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즉 이제 진학을 위해서고, 그 다음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실제 청년들의 이 시기별 지역 이동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던가요? 앞서 말씀드린 그 두 단계를 각각 살펴보면은 먼저 진학의 경우에는 지역 내의 입학 정원 그리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학생들은 자신이 이제 성장한 지역에서 특히 이제 고교 소재지와 같은 시도 내지는 권역에서 이제 진학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입학 정원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4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야기도 이제 같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서울을 향해서 이제 이동하는 이러한 그런 이동이 관찰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예, 취업의 경우에는 이제 이와는 조금 다른 이제 그림이 나타나는데요. 전국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괜찮은 일자리들이 주로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자신이 성장한 지역으로 돌아가서 취업하는 그런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 대학은 입학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학이 몰려 있긴 합니다만 거기를 가려는 학생들의 숫자는 더 많고요. 그래서 모두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청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걸로 나타나던가요?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정원 규제 외에도 인구 감밀 억제를 위한 별도의 정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내 고교 졸업자 수는 계속 증가해 왔고 수도권 입학 정원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수도권 고교 졸업자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 내에서 진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에 소재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러한 반면에 또한 이 재수를 선택하거나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대학은 우리 청년들이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을 가지 못했을 때 선택하는 제2의 선택 정도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지방 대학을 진학을 했더라도 졸업을 하고 나서 그 지역에서 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서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 대학으로 진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에서 취업을 하고 정착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예, 제가 지역 내 고교 졸업생 수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서 타 지역에 진학했던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네. 예, 이러한 경우에 다시 성장 지역으로 돌아가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 고교 졸업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구 충격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게 되면은 다시 88%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와 취업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네요. 지방 출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도권 대학으로 갔을 때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출신 학생들은 지방 대학을 나오더라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은 사람이 빠지고 수도권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렇게 자꾸 되다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상상 속의 일이었지만 이제는 눈앞으로 다가온 이 지방 소멸, 현실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정부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죠. 어떤 정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정부는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씩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인구 감소 지역 89곳 그리고 관심 지역 18곳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역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 다양한 맞춤형 사업들을 계획하고 또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이제 지방대학 관련한 지원들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 지방대학 및 지방균형인재 육성 지원,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여러 지원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예,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이 있지만 어떤 정책이 청년층 지방 정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정책들 간의 상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지, 또 그 정책의 조합이 또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지원만 늘린다고 해서, 지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또는 지원 규모만 늘린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방에 가서 일자리를 찾고 학교도 다니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매력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지방 소멸의 원인, 또 청년층의 수도권 심화의 어떤 그 집중 요인, 이걸 연계해서 어떤 좀 지원책을 만들어 봐야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마련이 돼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 대상이 돼야 되는 그룹은 지방에 잔류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방을 떠나야 되는 이러한 청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이러한 청년들을 타겟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가장 필요하고요. 네. 예,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와 함께 이러한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히 이제 청년 정책과 같은 이런 전국 단위의 정책들도 지역적 차원을 고려해서 지방에서의 청년들이 취업했을 경우에 충분한 소득이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용증대 세제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이러한 세제 혜택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러한 경우에 지금도 약간의 지역을 고려하는 이런 구조가 있지만은 지금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고, 이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와 같은 청년층 이제 소득 지원 정책, 취업 청년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의 경우에도 지역적 차원을 고려해서 지역에 취업한 청년들을 소득을 더 높여주는 방향의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일단 수도권 기업들이 최근에 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우리가 간혹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방법, 그리고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더 성장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청년 내일 체험 공제 같은 그런 제도들이 훌륭한 제도들이 있지만 이것이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조금 더 특화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 정책들이 펼쳐져야 할지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 마무리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더 나은 교육 그리고 일자리 기회를 찾아서 청년층이 이동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하지만 지방에 잔류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지방을 떠나야 되는 이러한 구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그 정책 방향은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여기에 지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지방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이 결부될 때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대학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지방 대학 지원 진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오히려 이보다는 지방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고 또 취업과 창업을 통해서 지역 사회와 연계되고 또 지역 사회 내에서 이 혁신 네트워크, 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정부는 더욱더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들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속담에 뭐 틀린 말은 없다고들 합니다만 옛말에 뭐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죠. 이 속담이 아예 사문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KDI 한효셉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